네. 오늘 나온 국정원 개혁 방안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국정원이 보도 자료까지 내놨다고 하던데요. 국정원 개혁위원회하고 최종 조율을 거친 내용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제 바로 이제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외안보정보원입니까, 명칭이? 아, 예,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왜 해외였었잖아요, 처음에는. 왜 대외로 바뀐 겁니까? 해외가 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네. 지금 사실 우리 정보기관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 정보기관하고 국내 정보기관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기관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일부 국내 정보는 아니지만 국외 정보, 북한 정보하고 연결된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 수집을 일정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로만 표현하면은 좀 제한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너무 기구에 입각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째는 기구 이름에 대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해외와 대외라고 하는 단어가 포괄하는 그 대상. 사실 대외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있고요. 교수님들이 그런 명칭들이 펄린이라고 얘기했을 때 해외 정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펄린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을 때는 대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용상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지금 기색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임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보원 또는 안정원 이렇게 두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약칭을 어떻게 할지도 그렇고 또 전체 명칭을 어떻게 할지도 그렇고 지금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일전에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이제 얼개는 이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거듭 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주목되는 게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사와 정보 수집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대공수사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직무 관련된 범죄를 국정원이 스스로 수사했었던 거 그 두 가지 부분을 이관하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정보 수집에서 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사 첩보 단계가 있고 또 임의 수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 단계가 있고 아예 구속 수사를 하는 강제 수사 단계가 있는데 그런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권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나의 원칙과 또 하나의 원칙은 안보 역량 또는 정보 수집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국정원법 개정안은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간의 원칙을 명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사실 좀 남아있는 문제가 이게 경찰로 갈지 공약대로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 개혁이나 또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후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세세하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는 이유가 이게 해석의 여지가 남겨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세세하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직 축소 규모 이런 것들도 얼개가 다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예산 부분은 오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은 사실 저희 개혁위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그 전에 나왔었던 보도들을 보면 사실 국내 정보 파트에 근무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켜서 예. 다른 부분으로 보낸다든가 음흠. 또는 뭐 정보 그 수사에 종사했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관되는 그 파트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 재교육해서 다른 해외나 네. 북한 그 정보 수집 부분으로 갈지 네. 이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그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는데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예산 많이 깎았다고 지금까 그렇게 발표했던데 여기는 약간의 자랑이 좀 섞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가만히 그러니까 그 보면 기능이 축소가 되고 조직이 축소가 되면 예산도 당연히 깎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 뭐 예산 680억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남겨진 논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이버 부분이라든가 예. 또는 뭐 기획 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부분들은 예. 2단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이나 인원 문제가 다시 네. 한번 예.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의 단계를 더 거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산 문제. 사실 뭐 이번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는 부분들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네. 그 이후에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 국민들께 더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위원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특히 이제 특수사업비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방안인데요. 네네.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 정보 감찰관 형태로 일종의 옴부즈만과 같은 그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정보 수집 활동도 감찰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감찰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담지 못한 것은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만 내부적인 통제 방안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뭘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집행통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사실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전혀 통제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물론 그렇게 통제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변호사님 지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 심의위원회가 감찰관 제도를 두지 않기 위한 완화된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확실한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어떠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냐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특히나 특수활동비 중에서 특수공작 사업비는 더더욱이 그럴 텐데 어차피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드린 질문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국정원 예산은 한마디로 그냥 다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 중에서 이번에 19% 정도에 해당하는 680억을 삭감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예산도 다 감시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아마도 지금 공개되거나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좋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라도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청와대 상납에 따른 40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기를 그 돈이 뭐냐 그랬더니 특수공작 사업비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은.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앞으로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예. 최소한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썼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국정원이 어떻게 특수공작 사업을 해왔는지를 보고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내부기관인 집회통제심의위원회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앞으로 비밀도 지키고 예. 또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이 예산 통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내부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그 지금 정보위원회나 또는 예결이나 감사원이나 또는 정보감찰관이나 이런 추가적인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예.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이제 내놓으면 어떤 네네. 기구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건 국정원 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닌 거죠. 다른 파트에서 이건 강구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 논의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면서도 안보 역량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위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전직 직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안을 제안할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결단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번에는 뺐고 앞으로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구체적인 안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과 관련된 법에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자라고 뭐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정치권의 그러니까 논란 사항은 이 법조항이 필요하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던가요? 이게 사실 저희 개혁위가 사실 곤혹스러운 것은 당장 이거는 뭐 북한 미사일보다도 더 큰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우려를 또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지금 아예 없어지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국내에 있는 어떤 민주 세력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발전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나쁘게 반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이 7조 찬양고무하고 10조 불고지에 대해서는 장치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최소한의 조치라는데 밑줄 치면 되겠네요. 지금 변호사님 답변 가운데.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위원회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였고요. 이제 그 얼개는 이미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여기서 뭐 거듭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주목되는 게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사와 정보 수집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대공수사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 직무 관련된 범죄를 국정원이 스스로 수사했었던 거, 그 두 가지 부분을 이관하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안 돼 있고요. 교수님들이 그런 명칭들이 펄린이라고 얘기했을 때 해외 정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펄린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을 때는 대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용상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변호사님은 별로 공감을 못하시는 지금 기색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임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보원 또는 안정원 이렇게 두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약칭을 어떻게 할지도 그렇고 또 전체 명칭을 어떻게 할지도 그렇고 지금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하는 것은 일전에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정보 수집에서 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사 첩보 단계가 있고 또 임의 수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압수수색 단계가 있고 아예 구속 수사를 하는 강제 수사 단계가 있는데 그런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권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나의 원칙과 또 하나의 원칙은 안보 역량 또는 정보 수집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국정원법 개정안은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간의 원칙을 명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사실 좀 남아있는 문제가 이게 경찰로 갈지 공약대로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나온 국정원 개혁 방안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국정원이 보도 자료까지 내놨다고 하던데요. 국정원 개혁위원회하고 최종 조율을 거친 내용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뭐 이제 바로 이제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외안보정보원입니까, 명칭이? 예,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왜 해외였었잖아요, 처음에는. 왜 대외로 바뀐 겁니까? 해외가 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사실 우리 정보기관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기관하고 국내 정보기관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기관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일부 국내 정보는 아니지만 국외 정보, 북한 정보하고 연결된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 수집을 일정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로만 표현하면은 좀 제한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너무 기후에 입각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기구 이름에 대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해외와 대외라고 하는 단어가 그 포괄하는 그 대상. 사실 대외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